주인 세대가 전용 면적이 22평밖에 나오질 않아요. 작지만 주인 세대다운 주인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이너 배송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향동지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요. 지금 향동지구라는 신도시 자체가 땅을 굉장히 좁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70평인데 1조건을 또 받아서 주인 세대가 전용 면적이 22평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작지만 주인 세대다운 주인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한 거 이상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서 건축주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 작은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보러 가볼게요. 이제 주인 세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지금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 중문이 제일 먼저 이제 보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주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이 굉장히 좁아요. 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윙도어를 설치를 했거든요. 이 스윙도어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당기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슬라이딩이나 양계도어나 삼연동 도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스윙도어를 사용하면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레일이 없어요. 조금 더 깔끔하고 턱 없이 장점이 있는 도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또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거울을 한 이유는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강화 유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강화 유리를 설치한 이유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숨겨진 도어를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이거 바로 계단 위치인데요.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눌러서 빼시면 수납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으시고요. 일괄소등 스위치를 이쪽에 배치를 했는데요. 위에 거는 전부 다 일괄소등이 될 수 있는 스위치고 여기는 복도등만 따로 켤 수 있는 스위치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측에 신발장을 샌드 그레이 톤의 팩트 제품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벤치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거는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고 하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함께 보이실 텐데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고를 많이 높여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냉장고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메리평 냉장고, 디스포크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돈된 느낌의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건축주분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냉장고 2대를 사용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깊게 만들어 드리면 싱크대 이 라인보다 돌출이 되지 않게끔 라인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냉장고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좌측에 조그마한 팬트리 공간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시면 지금 1단, 2단, 3단까지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요 위에 2단은 조금 더 넓은 선반을 사용해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요 안쪽에도 이렇게 팬트리를 설치를 해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시켰고요. 이쪽에 창이 이렇게 크게 하나 나 있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창을 크게 냈어요. 작은 주방이지만 창 하나로 굉장히 넓어 보이게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중창을 쓰게 되면 바가 가운데 생기고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창으로 설치를 했고요. 우측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열어서 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창을 크게 넣다 보니까 상부장을 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인덕션도 있는데 후드가 보이질 않죠. 다운드래프트 후드라고 엘리카 제품인데 버튼을 누르면 후드가 밑에서 올라와요. 주방을 조금 더 쾌적하고 그리고 상부에 후드가 없어도 되는 이런 창문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무광 그레이 색상의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나오고 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핸드폰을 이제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USB 포트도 있어서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주방 상판을 칸스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 인조 대리석이나 천연 대리석보다 오염이나 강도, 내구성에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턱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식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트월을 보시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닥과 매지 라인이 같이 동일하게끔 타일 한 장을 더 붙여서 이어지게끔 연출을 해봤고요. 아트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명, 그 다음에 마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 타일과 요 위에 상부의 마감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번 단을 줘서 조명을 넣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우리가 시공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간접을 넣을 수 있는 히든 몰딩 조명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마감을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을 했는데요. 커튼을 달았을 때 천에 비치는 그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보시면 요즘에 인테리어 쇼에서 핫한 라인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고 이만한 조명이 앞으로도 있을까, 더 좋은 조명이 나올까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쪽에 주방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라인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약간 좀 더 큰 라인 조명을 활용을 해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조명을 사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거실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세면대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타일로 감싸서 만들었어요. 이제 타일 붙임 세면대라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세면대인데요. 속 안에는 스텐으로 해가지고 세면대 형태가 있고요. 요 양쪽에 손을 걸어서 들 수 있는 홈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일반 세면대와 동일하게 이렇게 누르면 물을 담을 수 있고요. 열면 또 물이 내려갈 수 있게, 또 청소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면대 공간을 분리를 해서 그런 건식과 습식을 또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유리를 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세면대 쪽으로 해서 여기를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을 만들어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이 표소구의 방향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곳이 달라지거든요. 제일 좌측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물을 보면 이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물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게 되면 샤워기에서 여기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작은 방인데요. 여기 위에 천장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몰딩을 또 다 시공을 했고요. 조명은 전부 다 멀티 2구 매립으로 시공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거든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천장하고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 에어컨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다운시켜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에어컨 부분만 단을 줘서 나머지 공간은 최대한 높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창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시공을 했고요. 베란다 도어인데요.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보일러실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나와서 지금 거실을 바라봤을 때 저게 이제 슬라이딩으로 만들었어요. 포켓도어 형식으로 홈이 파져 있어서 아무데나 잡고 이렇게 열면
댐퍼도 설치가 돼 있어서 문도 스르르 자동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부분만 다운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높여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 방을 통해서도 이쪽 바깥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포켓도어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들어가는 통로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통행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면을 일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요거 뺄 때는 요 밑에 손잡이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거 끄집어 당기면 이런 식으로 또 같은 댐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시스템장을 배치를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부에 2단짜리 수납장을 설치를 해줬고요. 화장실 들어가는 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서 닫을 수 있게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마찬가지로 세면대 그리고 거울일 거예요. 이 거울은 타원형 형태의 거울을 저희가 제작해서 붙여놨고요. 많이들 하시는 장이 있어요. 아파트에도 많이 사용하는 욕실 슬라이딩 장인데 그런 것들을 붙이면 물론 실용성은 좋겠지만 이쁘질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 타일을 보시면 아까 그 거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타일 붙임 세면대를 설치를 했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 벽과 동일하게 일체감 있게 또 깔끔하고 더 단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전 같은 경우에도 로즈 골드 색상의 수전을 사용을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 수전과 동일한 패턴의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를 했고요. 바로 옆에 또 변기가 있는데요. 보다시피 여기 굉장히 폭이 좁아요. 물탱크가 없는 그런 제품의 변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고요. 변기 위에는 장을 또 설치를 해서 아까 슬라이딩을 달지 못한 그런 수납 공간을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열고 보면 이게 페데스타일이라는 거거든요. 세라믹 데크젤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일이 아니고 이 검은 게 페데스타일이라는 건데, 타일 밑에 이 페데스탈을 고여 놓는 거예요. 바닥은 우리가 이미 물매까지 다 잡아 놓은 상태라 이 타일 사이사이의 틈새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밑으로 다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수도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가족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훨씬 더 활용성 있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손잡이도 갈바로 제작을 해서 분체 도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올라갈 때 이거 하나만 켜도 무리가 없도록. 이 나무는 멀바우 직경 판재로 해서 만들었고요. 위로 한번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올라서 우측은 책꽂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선반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런 작은 공간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올라와서 다락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장을 또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거는 천창이에요. 천창인데 햇빛이 자연광을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인데 벨룩스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제작한 짜투리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나가서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난간 대신에 이렇게 통 강화 유리를 집어 넣어놔서 일부러 유리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넓어 보이고, 또 밑에다 내려다 볼 수 있고, 또 밑에서는 위를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유리로 터져 있으니까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전용 면적 22평 같아 보이셨나요? 이 네 가지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넓어 보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구조. 주방과 거실을 한 곳에, 복도형은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컨셉. 최대한 밝게 화사한 톤으로, 화이트 톤으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현관에 무조건 거울을 다세요. 혹은 벽으로 막아도 되지 않는 공간은 유리로 마감하세요. 세 번째, 마감. 최대한 간결하게 몰딩 없이 화려한 거 좋아하시면 화장실에 힘을 주세요. 네 번째, 조명. 조명은 무조건 매립 조명으로. 이 네 가지만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넓어 보이게 공사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